치니치 항아래바 주분대 고자리마자. 막강한 외적의 침입을 맞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조선.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그리고 그 많은 억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또다시 일어서는 한 남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짓밟히는 조국과 유린당하는 백성을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던 조선의 장군.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이제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을 이끌고 저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니 그러다 나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한 명장의 전설적인 싸움.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그 위대한 전쟁, 명량입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왜군을 막기 위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 주둔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들은 한양 정벌을 위해 빠르게 북상하며 엄청난 규모의 해군 전단도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태죠. 이순신은 아마 꿈이 태어나름. 그러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달랑 12척의 배와 저 소용돌이 치는 명량의 물살뿐.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을 이끌고 330척의 적들에 맞서 출정하는 이순신. 적들의 일제 사격에도 꿈쩍 않던 조선 수군은 적들을 거센 물결의 울돌목으로 서서히 유인하는데요. 이 끔찍하면서도 찬란했던 전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4년 여름, 바로 그 울돌목의 회오리 물살처럼 거세게 등장했던 영화. 개봉 직후부터 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우며 어쩌면 영원히 깨지지 않을 흥행의 금자탑을 세운 작품. 총 제작비 190억에 촬영만 8개월. 그 기간 동안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20kg이 넘는 갑옷을 걸치고 연기했던 배우들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특히 데뷔 이후 가장 어려운 역할이었다는 최민식. 그런데 개봉 직후 이순신 장군과의 범상치 않은 인연까지 제기돼 더욱 화제가 됐으니 명량 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나이와 영화 촬영 직후 최민식의 나이는 똑같이 53세. 더군다나 생일도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 급기야 평행 이론설까지 나돌았다고. 가루가루 식구가 다 나오는구나. 또한 최근 영화는 물론 온갖 CF까지 석권하며 명실공히 대세 배우로 떠오른 유승용.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불꽃 튀는 투톱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감히 이순신 장군 영화에서 왜군 장수를 부각시킬 수 없다는 그의 사려 깊은 생각 때문이었다고. 자, 그런데 영화 명량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장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배우는 따로 있었으니 그는 바로 무협인이 깜빡구된 거구나. 역시 일본군 장수 와키자카 역을 맡아 열연한 조진우. 나름 당시의 헤어스타일에 충실하느라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전체를 다 밀었으면 모를까 안타깝게도 부분 삭발. 관리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하필이면 영화 촬영 직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조진웅. 아니 그렇다면 결혼식 때 저 멋지면서도 다소 어색했던 머리에는 가발이래요. 한편 거센 물살 탓에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제히 화포를 발사하는 조선 수군. 당황하던 왜군은 점점 더 울돌목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니 설상가상 회오리치는 물살에 자신들끼리 충돌하는 왜군. 옴짝달싹 못하며 자멸하는 왜군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이렇듯 전투 초반 조선 수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잡아갑니다. 전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명량 대첩. 그렇다면 영화 속 장장 61분에 걸쳐 펼쳐지는 처절한 해상 전투는 실제 명량 대첩과 얼마만큼 똑같을까? 일단 영화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으니 도대체 저 많은 적들에 맞서 대장선 홀로 분투하는 동안 정말 부하들의 배는 뒤쪽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슬프게도 이는 모두 사실.
실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장선은 수십 척의 적함에 포위된 채 무려 3시간을 홀로 싸웠고, 그러는 동안 부하들의 배는 아주 멀리, 영화 속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는데, 전문 출정하라. 하지만 기어이 살아남은 대장선이 최후의 집결 명령을 내리자 그제서야 슬금슬금 모여들었답니다. 한편 영화를 통해 가장 멋지고 스펙타클하면서도 속이 다 후련했던 이 장면, 바로 배와 배를 직접 충돌시켜 적함을 침몰시키는 이른바 충파 전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당시의 전술상 이렇게 무모한 돌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군의 전형적인 해전 기법은 바로 상대 배 위로 올라가 직접 싸우는 것이었으니 영화 속 대장선 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백병전,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역시 영화적 상상력일 뿐 실제로 저런 백병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는 아군의 사망자 숫자가 증명하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영화 속 전투 장면과는 달리 실제 명량 대첩을 통해 우리 쪽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명뿐이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명량 대첩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대승리였던 것이지요. 前に出るわけでもない、退却するわけでもない、そのままおる。 자, 한편 一体何を待っているというのじゃ。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수세에 몰린 왜군들, 마치 2판 4판이라는 듯 돌진해 오는데요.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꿔라. 그리고 백병전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왜군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백병전을 위해 개미떼처럼 덮쳐옵니다. 무려 4척의 적함에 포위된 채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는 대장선. この島が潮気が時間ないようでございます。 갑판이 화포들을 격군 실투하는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순간 이순신은 배 안의 모든 화포를 모아 근접거리에서 발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화력의 화포가, 아니 적들을 향한 그의 분노가 불을 뿜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 수호의 선봉에 선 이순신. あやちめそこで耐えていたのには訳があったのじゃな。 수적 열세에도 물러남 없이 당당히 맞선 난세의 영웅. あやちゃめらともに死のうというつもりなのか。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략과 담대함이 부른 완벽한 승리. 본격 조선 수군의 일당백 외선 격파 해상 전투 액션 블록버스터 명량입니다. 북상하며 엄청난 규모의 해군 전단도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태죠. 이순신은 아마 꿈이 태어나름. 그러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달랑 12척의 배와 저 소용돌이 치는 명량의 물살뿐.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을 이끌고 330척의 적들에 맞서 출정하는 이순신. 적들의 일제 사격에도 꿈쩍 않던 조선 수군은 적들을 거센 물결의 울돌목으로 서서히 유인하는데요. 이 끔찍하면서도 찬란했던 전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4년 여름, 바로 그 울돌목의 회오리 물살처럼 거세게 등장했던 영화. 개봉 직후부터 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우며 어쩌면 영원히 깨지지 않을 흥행의 금자탑을 세운 작품. 총 제작비 190억에 촬영만 8개월. 그 기간 동안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20kg이 넘는 갑옷을 걸치고 연기했던 배우들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특히 데뷔 이후 가장 어려운 역할이었다는 최민식. 그런데 개봉 직후 이순신 장군과의 범상치 않은 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제히 화포를 발사하는 조선 수군. 당황하던 왜군은 점점 더 울돌목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니 설상가상 회오리치는 물살에 자신들끼리 충돌하는 왜군. 옴짝달싹 못하며 자멸하는 왜군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이렇듯 전투 초반 조선 수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잡아갑니다.
전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명량대첩. 그렇다면 영화 속 장장 61분에 걸쳐 펼쳐지는 처절한 해상 전투는 실제 명량대첩과 얼마만큼 똑같을까? 일단 영화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있으니 도대체 저 많은 적들에 맞서 대장선 홀로 분투하는 동안 정말 부하들의 배는 뒤쪽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슬프게도 이는 모두 사실. 실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장선은 수십 척의 적함에 포위된 채 무려 3시간을 홀로 싸웠고, 그러는 동안 부하들의 배는 아주 멀리, 영화 속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는데, 전문 출정하라. 하지만 기어이 살아남은 대장선이 최후의 집결 명령을 내리자 그제서야 슬금슬금 모여들었답니다. 면까지 제기돼 더욱 화제가 됐으니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나이와 영화 촬영 직후 최민식의 나이는 똑같이 53세. 더군다나 생일도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 급기야 평행 이론설까지 나돌았다고. 가루가루 싣고 갖다 놓는구나. 또한 최근 영화는 물론 온갖 CF까지 석권하며 명실공히 대세 배우로 떠오른 유승용.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불꽃 튀는 투톱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감히 이순신 장군 영화에서 왜군 장수를 부각시킬 수 없다는 그의 사려 깊은 생각 때문이었다고. 자, 그런데 영화 명량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장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배우는 따로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우연히 깜빡구된 거구나. 역시 일본군 장수 와키자카 역을 맡아 열연한 조진우. 나름 당시의 헤어스타일에 충실하느라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전체를 다 밀었으면 모를까 안타깝게도 부분 삭발. 관리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하필이면 영화 촬영 직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조진웅. 아니 그렇다면 결혼식 때 저 멋지면서도 다소 어색했던 머리에는 가발이래요. 한편 거센 물살 탓에 이치니치 항아래바 주분대 고자리마서 막강한 외적의 침입을 맞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조선.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그리고 그 많은 억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또다시 일어서는 한 남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짓밟히는 조국과 유린당하는 백성을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던 조선의 장군. 내가 이겨서는 안 된단 말이다. 이제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을 이끌고 저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니 그러다 나주고 있어.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한 명장의 전설적인 싸움.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그 위대한 전쟁, 명량입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朝鮮の国を捉え戦を終わらせねばならぬ。一気に稲妻のように追い込むのだ。電撃戦じゃ。 왜군을 막기 위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 주둔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들은 한양 정벌을 위해 빠르게. 한편 영화를 통해 가장 멋지고 스펙타클하면서도 속이 다 후련했던 이 장면. 바로 배와 배를 직접 충돌시켜 적함을 침몰시키는 이른바 충파 전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당시의 전술상 이렇게 무모한 돌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군의 전형적인 해전 기법은 바로 상대 배 위로 올라가 직접 싸우는 것이었으니 영화 속 대장선 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백병전,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역시 영화적 상상력일 뿐 실제로 저런 백병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는 아군의 사망자 숫자가 증명하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영화 속 전투 장면과는 달리 실제 명량대첩을 통해 우리 쪽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명뿐이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명량대첩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대승리였던 것이죠. 前に出るわけでもない。退却するわけでもない。そのままおる。 자, 한편 一体何を待っているというのじゃ。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수세에 몰린 왜군들. 마치 2판 4판이라는 듯 돌진해오는데요.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꿔라.
그리고 백병전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왜군은 자신의